자, 역함수. 엄청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역함수. 애들이 나중에 굉장히 어려워하기도 하고. 자, F라는 것이 X에서 Y로 1대1 대응이면 이 말이 핵심입니다. 1대1 대응이란 전제가 깔려 있어야만 역함수는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1, 2, 3, 4. 1, 2, 3, 4, 5가 있어. 자, F라는 함수인데, 이렇게 간대. 역함수는 결국은 거꾸로 보내겠다라는 뜻인 건데, 5는 4로, 4는 3으로, 3은 2로, 2는 1로, 1이 갈 곳이 없어. 그럼 이건 함수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역함수가 정의가 되기 위해서는 이 1이 없어야만 함수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꾸로. 자, 만약에 2라고 하는 것이 2로 갔대. 그러니까 거꾸로 가면 2라는 것이 두 군데로 향할 거니까 요거는 함수라고 또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1대1 대응 1대에만 우리가 역함수를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대1 대응이라는 것이 역함수라는 말이 나왔을 때 기본 전제 조건입니다. 자, 보시면은, 자, Y, 공역, 지역에 있는 하나의 원소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는 X가 단 하나 존재한다. 이때 X, Y에 대해서 X에 대응시킨다 하고 Y에 있는 것을 정의역으로 X에 있는 것을 공역으로 서로 역할을 바꾸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역이라는 말을 쓰고 이게 또 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함수라고 정의가 된다면 함수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게 역함수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표현 f의 인버스라 있고 마이너스 1제곱처럼 보이는데 f의 인버스라고 읽고 역함수가 존재하고 역함수는 거꾸로 x에서 y로 가는 게 아니라 y에서 x로 가는 거. 전제조건 1대1 대응. 자, y가 fx였다면 이 x를 거꾸로 y로 보내는 작업이라는 것이 역함수라는 뜻인 겁니다. 같은 뜻입니다, 이게. 자,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이제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인버스 펑션 해가지고 나온다. 자, 어떤 함수, 역함수가 존재할 필요 충분 조건은 그 함수가 1대1 대응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아까 전에 내가 예시를 든 거랑 똑같이 자, 거꾸로 보내는 함수를 생각할 건데 b라는 것이 갈 데가 없어. 그러면 함수라는 건 말 자체가 안 되더라. 자, 이것도 거꾸로 보내면 b가 두 군데로 가면은 함수라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안 된다. 요거는 거꾸로 하나씩 할 수 있으니까 얘는 1대1 대응이 된다라고 할 수 있고 거꾸로 생각하더라도 얘는 함수 조건을 기본적으로 만족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여기 키포인트 잘 읽어보시면 됩니다. 어떤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한다. 필요충분 조건. 똑같은 뜻이라는 말이에요. 필요충분 조건은 같은 뜻이다. 필요충분 조건이란 말은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이나 1대1 대응이란 말이나 이걸 같은 의미로 해석해도 상관없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역함수 나오면 무조건 1대1 대응을 떠올려야 됩니다. 자, 보기 1번. 1, 2, 3, 4. 요렇게 fx 이때 1대1 대응임을 확인하여라. 자, 1 넣으면 얼마? 뭐야 이게? 거꾸로 가는 거네. 자, 1, 2, 3, 4라고 하는 x가 있고 y가 1, 3, 5, 7이래. y는 2x 빼기 1. 1 넣으면 1, 2 넣으면 3, 3 넣으면 5, 4 넣으면 7이니까 1대1 대응 확인됐습니다. 그 다음에 역함수 대응관계를 오른쪽 그림같이 표현해라. 거꾸로 생각하면 되니까 1이 1로, 3은 2로, 1은 1로, 3은 2로, 5는 3으로, 7은 4로 가면 된다라는 거죠. 표현 끝났습니다. 정의역과 치역을 말해라. 정의역은 여기 있는 게 정의역이죠. 정의역 항상 집합으로 표현하기. 치역 1, 2, 3, 4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지. 간단합니다. 보기 2번. 역함수를 갖는 거. 자, 1번 같은 경우에 세로를 그었을 때 하나씩 만났죠. 이건 함수라고는 할 수 있는데 가로를 그었을 때 3개 만났으니까 이건 그냥 함수. 우리가 아는 형태는 이제 3차 함수라고 나중에 알아야 되고 2차 함수, 가로 끄면 2개에서 만났어요. 1대1이 안 됩니다. 함수는 되는데 얘는 쭉 가다가 이렇게 꺾고 이렇게 간대.
함수는 되는데 줄 껐을 때 두 개에서 만나니까 1대1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돼. 4번은 그냥 맞겠죠. 하나씩 끄면 만난다, 만난다. 얘는 항상 상수함수는 안 돼. 그래서 1대1인 걸 찾아주면 됩니다. 1대1 대응인 걸로. 자, 이번에 역함수가 존재한대요. 자, 구간함수라 그래요. 2를 기준으로 잘렸습니다. 그래서 x는 2를 기준으로 해서 2보다 작을 때에는 기울기가 3이래. 시계 올라간다 이 말이야. 2를 넣으면 뭔가요? 6, 5에 가까워지겠네? 5. 채우면 안 돼요. 2 안 들어가서. 그럼 뒤에 거는 기울기가 1이라는 건데, 자, 여기서 출발하면 되겠나? 가로울 거두 점에서 만나니까 안 된다. 여기서 출발하면 되겠나? 안 된다. 여기서 출발하면 되겠나? 하나씩 하나씩 깔끔하게 만나죠? 얘는 된다. 더 위에서 출발한다 해볼게요. 이렇게 더 위에서 출발했어. 요 사이에 걸리는 y 값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이건 1대1 대응이 아니라 하나씩 만났고 가로로도 하나씩 만나긴 하는데 비었어. 그래서 이거는 1대1 함수라고는 할 수 있는데 1대1 대응이라는 말까지는 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위에서도 안 돼. 결국은 여기서 만나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딱 깔끔하게. 그럼 2,5다 이 말 아이가? 2 넣었을 때 5가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2 플러스 a라는 것은 5가 돼야 되니까 a 값은 3으로 확이 됩니다. 자, 네 번째. 자, 집합 x가 1, 2, 3, 4, 5, x에서 x로 하는 두 함수 f랑 g가 있다. 다음을 구해보자. g 역함수 2, g가 있어요. 역함수 2, 2가 어디로 갈까? 거꾸로 가면 1로 간다. 는 1이다. g 역함수 2, 좀 다르게 생각하면 g에다가 뭘 넣으면 2가 나올까를 생각해도 된다라는 거야. 뭘 넣으면 2가 나올까? 1을 넣으면 2가 나온다. 그래서 1. 이렇게. 자, 어떤 A랑 B랑 같대. 그럼 어떤 특별한 함수에다가, 같은 함수에다가 같은 걸 넣었으니까 결과는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씌워주는 거는 항상 같은 거기 때문에 여기다, 요거를 좀 이따 설명해야 되는구나. 요 부분은 방금 설명하려고 했던 거는 나중에 설명할게요. 일단은 지금 기본만 충실합시다. 자, F 역함수 3을 거꾸로 가라 이 말인 거지. 그래서 이거는 2. 뭘 넣었을 때 3이 될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G3을 먼저 보냅시다. 4. 그럼 얘는 F 역함수의 4. 뭘 넣으면 4가 될까? 4가 어디로 거꾸로 갈 수 있는가? 3. 그래서 답은 1, 2, 3. 이렇게 하나씩 찾아가면 돼요.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A, B를 찾아보자 라고 했습니다. 잠깐 저 위에 아까 표현을 보면은 Y는 fx라는 것이 있을 때 이렇게 표현해서 f 역함수에 y를 넣었을 때 x가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 그럼 얘를 보고 이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 말인 거잖아요. 그래서 f에 a를 넣었을 때 b가 나온다. 즉 a, b를 지난다. 그럼 역함수는 b를 넣었을 때 a가 나오는 상황을 만들어라 이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f에다가 a를 넣었을 때 3이 되는 a를 넣었을 때 3이 되는 뭘 넣었을 때 3일까? 그래서 a는 1이다. 요거는 f에다가 3을 넣으면 p가 나온다는 뜻인 거니까 그냥 3을 넣으면 됩니다. b는 7. 이런 식으로 찾아가면 돼요. 자, 역함수의 성질. 어떤 a라는 원소가 뭐 1이라는 숫자로 간대. 이게 f래. 그럼 역함수는 거꾸로 보내는 게 역함수잖아요. 좀 표현이 마음에 안 드네. 어떤 x에서 y로 가는 것이 f래. 그럼 거꾸로 가는 것을 우리는 f 역함수로 합니다. f 역함수에 다시 역함수로 한다는 것은 다시 x에서 y로 가는 상태다 이 말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역함수의 역함수는 원함수, 원래 함수가 된다. 즉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1제곱 하면 그냥 우리는 1제곱이라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그다음 역함수와 원래함수를 합성을 하게 되면 이게 항등함수가 되더라. 빨간색 글자는 확실히 기억해 줘야 되는 부분이겠네. 자, x에서 원래함수 보낸 다음에 다시 역함수로 보내주겠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죠. 자, y에서 출발해서 역함수로 보낸 다음에 다시 f로 지나왔어.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지요. 그래서 f랑 합성, f 역함수를 한 거나 f 역함수에서 f를 한 거나 둘 다 i 함수, 항등함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두함수 이런 게 있는데 1대1에 i는 항등함수래. 자, 합성을 했는데 x가 나왔대. 그 말은 f랑 g라는 것은 역함수 관계라는 뜻인 거예요. 합성을 했는데 x가 나왔다. 합성을 했는데 항등함수다. 그 말은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는 것이다. 요걸 항상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세 번째 거. 자, 합성함수 한 것을 역함수로 쳐주자. 자, 이렇게 합성함수는 x에서 y로 갔다가 z로 가는 건데 g 먼저 하고 f를 하겠대. 그럼 역함수를 생각하자. 자, g 합성 f. 요거는 g 먼저 하는 거니까 f 합성 g. 자, 이 녀석의 역함수를 쳐보자. 생각을 해보자. 그 말은 자, 거꾸로 Z에서 X로 만들어야 되니까 F를 먼저 거꾸로 보낸 것을 생각한 다음에 G를 거꾸로 보내야 된다. 이런 말이 된다라는 거죠. 자, 옷을 입는데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는다. 그럼 이제 옷을 벗어라 라고 했으면 겉옷을 벗고 나서 속에 있는 옷을 벗어야 된다. 이 말인 거지. 그런 순서를 뒤바뀌는 것처럼 역함수라는 것도 G 역함수 합성 F의 역함수로서 이 F와 G의 자리가 바뀌어서 적용이 되어야만 된다라는 거. 순서가 바뀐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주자. 그게 합성함수의 역함수가 됩니다. 3개짜리든 4개짜리든 전부 다 거꾸로 하시면 됩니다. 자, 간단한 설명 여기 나와 있는 거니까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보기 6번. 자, 밑에 그림에서 f 함수가 정해져 있어. f 역함수 3. 거꾸로 가라 이 말이니까 얘는 1입니다. 그 다음에 이 녀석은 그냥 1입니다. 왜? 이거 잘못했네. 쏘리. f 역함수 합성 f의 역함수다. 이 말인 거지. 거기다 1 넣자. 뭘 넣으면 1일까? 1이 거꾸로 가라. 2. 그러면 f 역함수에 2를 넣자. 2는 어디로 가? 4로 가. 끝났다 이 말이에요. 자, F랑 F 역함수를 합성하면 그냥 항등함수야. 그래서 항등함수에다가 3을 넣으래. 볼 거 없이 3이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자, 역함수 구하기. 이거는 뭐 보통 순서가 있어요. 자,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1대1인가 확인한다. 1대1이 아니면 구할 필요가 없죠.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무시하시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1대1 확인이 됐다라고 치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몰 x라는 원소에 대해서 y로 향한다. 즉 y는 x에 대한 식으로서 우리가 함수를 일반적으로 표현한다는 그 고정관념을 계속 지켜주자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계속 저걸 지켜주자. 자, 그러면 y는 fx가 있을 때 x에 관해서 정리를 해라 이 말인 거야. 예를 들어 여기 있대. 얘 역함수를 구하고 싶어. 자, x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어서 여기다가 뭔가를 넣어서 계산해서 y가 나오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할 거니까 y에다가 뭔가를 넣어서 x를 만들 거야. 그러니까 x는으로 만드는 게 좋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2y 빼기 2라고 할 수 있거든. 됐죠? 자, 이때 요 녀석이 결국 정의역이고 이게 공역에 있는 원소, 치역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 그러면 정의역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x라 쓰고 공역은 y라 쓰니까 y는 2x 빼기 2라는 식을 만들어주면 이게 바로 역함수식이 된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x에 관해서 y는 gy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x 자리에는 y를 x 대신에 y를 y 대신에 x를 그래서 y는 gx로 만든다. 그럼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마무리할 때 항상 영역 이런 걸 좀 잘 따져야 되기 때문에 f의 치역이 역함수의 정의역이 된다라는 거. 거꾸로 가는 거니까 x에서 y로 가는 이 값을 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거니까 임마 이게 정의역이 되는 거고 두드려 맞는 이 녀석들이 결국 치역이 된다. 이렇게 바꿔서 생각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역함수를 구하여라. 내가 만들었던 거랑 비슷하죠. 자, 우선 1대1 되는 거 확인을 해본다라는 것은 그냥 그래프를 그려보면 돼요. X축이라는 게 있고 Y축이라는 것이 있는데 Y좌편 마이너스 1. 0보다 큰 거와 같은 것만 기울기가 2가 되게 쭉 끌어주면 된다. 그럼 여기서 공역이라는 것을 뭐라고 잡아주면 되느냐. 얘랑 치역이랑 같아야 되거든. 그것이 Y 값인데 봐. Y를 안 써도 X라 써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X 봐. 그 X랑 마이너스가 크나 같다인 실수라고 잡아준다면 이것보다 크나 같은 영역의 원소들만 생각을 하자. x가 0보다 크나 같은 것만 생각을 하자. 그러면 이 그래프는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 있더라. 이제 역함수를 구해보자. 여기에 값에 대응하고 있는 x값이라는 것을 y로 생각하겠다. 이런 뜻인 거예요. 여기가 y좌표인데 y축인데 이거를 뭘로 x축으로 바꿔서 x좌표로 바꿔서 생각을 하겠다. 여기에 대응하는 것이 x축에 있는 x값인데 이 녀석을 뭘로 y좌표로 바꿔서 생각하겠다. 뭐 그런 뜻인 겁니다. 역함수가. 그래서 y는 이라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fx라는 것보다. y는 2x 빼기 1. 그럼 2x는 y 더하기 1. 그래서 x라는 것이 2분의 1y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따라서 이제 마무리. x 자리엔 y를, y 자리엔 x. 이렇게 자리만 바꿔주면 끝. 자, 이때 자 가질 수 있는 영역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커나 같은 곳이었지. 그럼 이 녀석의 정의역이 마이너스 1보다 커나 같은 곳입니다. 라고 반드시 적어줘야 됩니다. 자, 학교 내신에서 역함수를 구해냈는데 이 조건을 안 적었어. 재수 좋게 x가 모든 실수라면 상관없지만 이렇게 제한적인 상태인데 안 적었어. 그러면 100% 감점입니다. 꼭 신경을 써야 돼요. 자, 다음 함수를 구해보자. 역함수 돼 있죠? 자리만 바꾸는 거 잘 생각하면 돼. F 역함수를 앞에, G 역함수를 뒤에 이렇게 적어라. 적어라. 뭐 이런 뜻인 거야. 자, F 역함수부터 구할게요. Y는 X 더하기 1. X는 1만 넘어가면 되니까 Y 빼기 1. 따라서 F 역함수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Y는 X 빼기 1이라 쓸 건데 F의 역함수는 X 빼기 1이다. 이렇게. 자, G,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3. 2X는 마이너스 Y 더하기 3. X는 마이너스 2분의 1Y 더하기 2분의 3. 그래서 역함수라고 하는 것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3이라 하면 됩니다. 그래서 G의 역함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3이겠구나. 완성. 자, 이거는 F 역함수 안에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3이 들어갔다. 그럼 이 녀석을 어디다가 F 여기다가 1만 빼란 뜻이죠. 이렇게 될 거다. 그럼 이 녀석은 위에 거는 똑같은 거네. 밑에 걸로 풀었죠 지금. 위에 거 다시 풀어줄게요. 위에 거는 뭐냐? 합성한 걸 역함수라는 거니까 자 G 합성 F부터 적어볼게. G 합성 F는 G 안에 fx인 x 더하기 1을 넣겠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2에 x 더하기 1에 더하기 3이 되는 거니까 G 합성 f의 x라고 하는 함수식이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 됩니다. 그럼 이거를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라 생각하고 역함수를 구해보자. 2x는 마이너스 y 플러스 1.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1y 플러스 2분의 1.
따라서 xy 자리 바꾸면 되니까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더하기 2분의 1 했더니 얘랑 같아지더라. 결국 얘랑 얘 둘이가 같은 거다라는 것을 한번 식으로서 확인을 해보자. 그런 문제가 된 거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역함수의 그래프. 자, 아까 전에 해봤지만은 y라고 하는 것이 fx라는 것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얘를 x는 gy로 표현하자라 그랬어. 그럼 이 식이나 같은 걸까 다른 걸까? 얘 둘이는 이 항에서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같은 식입니다. 근데 여기서 마무리를 뭐 하냐면 우리가 x랑 y를 바꾸자 한단 말이야. 바꿔치기를 하자. 그 말은 y는 g에 x로 표현할 건데 xy의 자리를 바꾸자라는 것은 y는 x라고 하는 직선에 대칭을 하자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대칭을 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y는 x에 서로 대칭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고 또는 상황을 잘 봐봐요. 자, y는 x라는 게 있어. y는 x란다. x축이고 y축이라는 것이 있어. 자, fx가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대. 그럼 여기서 이게 1대1 되니까 이제 역함수를 구할 거야. 역함수라는 것은 결국은 xy 역할을 바꾸겠다는 뜻인 거죠. 자, 실제로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이었는데 역함수는 이 y축을 x축처럼 생각을 해줘야 되고 x축이라는 것을 y축처럼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럼 x축과 y축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상식에서 지금 거꾸로 돼 있는 상태잖아요. 얘 방향과 양의 방향은 양의 방향대로 x축을 가로축으로 바꿔주고 y축이라는 것을 세로축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생각해 보자 이 말인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은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하면 된다.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하게 되면 이 y축이라는 것이 x축의 역할을 할 건데 얘가 요 직선으로 바뀌는 것이고 이 부분이 위에 있는 이 직선으로 바뀌는 거니까 전체적인 그래프도 같이 옮겨져야 그 상황이 다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가 y는 x의 대칭인 그래프로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것이 바로 y는 f의 역함수다. 그래서 핵심은 x축이라고 하는 것이 y축의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이고 y축이라고 하는 녀석들이 이제 x축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이게 바뀌기 위해서는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했을 때 그게 서로 뒤바뀔 수 있는 상태니까 그래프 자체가 축이 바뀌었으니 그래프도 같이 바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점이 존재하는 어디에 존재하겠는가? y는 x의 교점이 존재한다가 이제 보통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 직선 이외에도 교점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 예시. 자, 원래 함수가 여기 0,1이랑 1,0을 지나는 어떻게 그려주지? 이런 거다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역함수라는 것은 y는 x의 대칭이다라는 건데 요 점이 이렇게 갈 거고 이 점이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럼 그래프가 대칭하면 이렇게 그려질 거야. 어우씨, 대빵 어려워. 요 부분 있죠, 이 부분. 요 부분이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지나갈 거고 요거는 그냥 쑥 이렇게 지나갈 거다. 어쨌든 이렇게 그려지는 거. 아, 그림 좀 별로긴 하네. 음,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건데. 쭉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쭉 그었을 때 여기서부터 이만큼 길이와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길이가 똑같아. 이만큼 길이가 똑같아. 지나가. 그럼 역함수 어떻게 생겼냐?
요 볼록한 부분, 이 부분이 이쪽으로 오겠죠?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이 부분이 이쪽으로 밑으로 가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교점이 생겨. 여기도 교점이 있지만. 그래서 일반적으로 y는 x에 교점이 존재한다가 가장 기본이고 그 이외의 점도 존재하는데 그 이외에 존재하는 것은 고난도 문제에서 주로 나옵니다. 고난도 문제에서 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적어 놓을 거냐면은 원래함수와 역함수라고 하는 것의 교점이 y는 x의 교점이 존재하면 다시 읽어보자. 그래프와 직선 이거의 교점이 존재하면 이 말은 맞는 말이지. 자, 2번 다시 읽어볼게요. 자, y는 fx 그 역함수 그래프와 직선이 교점이 존재한다면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이 당연히 될 수밖에 없다. y는 x의 대칭인 그래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참고로 y는 fx라는 것과 y는 f의 역함수라는 것의 교점의 위치를 생각하면은 항상 첫 번째로 y는 x의 존재. y는 x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뜻이야. 두 번째, y는 x라는 직선 존재하기도 한다. 이거는 특정하게 문제가 나올 때만 한 번쯤 생각해 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기억, 니은, 디귿 문제에서 원래 함수와 역함수라고 하는 것이 교점은 y는 x에 존재한다. 이렇게 하면 틀렸단 말인 거예요. y는 x나 직선 밖에 존재하기도 한다이기 때문에 요 녀석이 예외로서 존재할 수 있는 거니까 요 녀석의 교점의 위치는 보통 y는 x에 존재한다로 말할 수 있지만 그 밖에도 존재한다라는 거. 요거를 반드시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자, 역은 항상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말씀. 밑에 예시가 있어요. 두 함수 교점은 반드시 y는 x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요거 별표 쳐놓고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역함수 그래프를 그려라. 자, 1번 역함수 그래프 그려래. 구하면 되죠. 1번 2x는 y 플러스 2 x는 2분의 1y 플러스 1 따라서 역함수는 y는 2분의 1 x 더하기 1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자, 그려보자. 자, 원래 함수가 2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여기 1 요런 직선이다 라는 뜻이고 요런 직선이다. 자, 역함수를 구해보자. 역함수 그래프를 그려보자. 이 녀석 y절편의 1 x절편 마이너스 2 요런 직선이다. 결국 뭐라? y는 x라는 직선을 그었을 때 여기 1,0이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0,1을 지난다. 자, 0, 마이너스 2였으니까 마이너스 2,0을 지난다. 이런 직선 이렇게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자, 정역이 0보다 작거나 같고 공역이라는 것이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을 때의 상황을 생각해봐. 그럼 그래프를 그린다면 원래함수 그래프 원래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래로 볼록하면서 여기 1, 0,1을 지나면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 근데 정의역이라는 것이 0보다 작거나 같고 공역은 1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0보다 작거나 같은 영역 여기만 그려라 라는 뜻인 겁니다. 그럼 그 녀석에 대한 역함수를 그리래. 그러면 그냥 y는 x 구하기 귀찮으니까 아직 안 배워서 자, 요점 0,1은 1,0으로 그럼 이게 올라가는 걸까 내려가는 걸까? 이 선을 기준으로 대칭을 시켜라. 요렇게 가야 된다는 것이. 자, 이런 식으로 생겼다. 자, 이게 유리함수 뒤에 무리함수라고 배우게 될 겁니다. 아무튼 요렇게 우리는 그릴 수 있다. 현재로선. 보기 10. 자, y는 x제곱.
그래프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여라. 0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그려라 그랬어요. 자, X축, Y축. 그러면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인데 어디만 그리자? 0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그리자. 자, 이 녀석에 대한 역함수를 생각을 해본다면 y는 x라는 직선을 찍어놓고 y는 x와 만나는 점이 있죠. 여기에서 역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거다. 이런 식으로. 그때 교점을 구하래. 그럼 0,0 톡 잡아놓고 요 점의 좌표는 결국 y는 x하고의 교점을 찾아주면 된다 이 말인 거야. 그래서 x제곱이랑 y는 x랑 같을 때 그래서 x는 0 또는 1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는 0,0, 여기는 1,1. 그래서 두 가지 찾아냈다. 그 다음에 포커스에 그래프 이용하는 건데 그래프는 이제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문제 보면 쉽거든요. 그래서 문제 보고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보자.